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60대 이후의 선택이 5년 뒤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의 선택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방향을 가장 크게 바꾸는 선택은 대부분 60대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주변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한 사람의 인생 후반을 따라가며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차분히 시뮬레이션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60대 중반에 접어든 한 남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장 익숙함이라는 선택. 박정호 66세. 그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눈을 뜹니다. 40년 넘게 반복해온 습관입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오래된 안경이 놓여 있고 벽에는 20년 전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 자식들은 아직 어리고 정호의 머리는 검습니다. 정호는 거실로 나가 리모컨을 듭니다. 텔레비전이 켜지고 아침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같은 앵커, 비슷한 뉴스. 정호는 이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식탁에는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이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3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은 메뉴입니다. 정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익숙함이 좋습니다. 새로운 반찬.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먹는 거지. 식사 후 정호는 신문을 펼칩니다. 경제면 정치면. 읽다가 화가 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배우거나 생각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저 확인할 뿐입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오후가 되면 정호는 동네 산책을 합니다. 똑같은 길, 똑같은 벤치, 똑같은 풍경. 가끔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지만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것도.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정호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이 생각 속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정호는 자신이 잘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큰 사고 없이, 빚 없이 자식들 다 키워냈습니다. 이제는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 그건 젊은이들의 몫입니다. 배움. 이미 충분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기로 한 이 선택이 사실은 가장 큰 선택이라는 것을. 익숙함 속에 머무르는 것이 편하지만 그것이 곧 멈춤을 의미한다는 것을. 몸은 천천히 늙어가는데 마음과 습관은 그대로라면 5년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외롭고 더 고립되고 더 불편한 사람으로. 이장 사람을 줄이지 않은 데가. 목요일 저녁 6시 정호의 전화가 울립니다. 야, 정호야. 오늘 한잔 할까? 중학교 동창 김수철입니다. 정호는 한숨을 쉬지만 대답합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단골 술집에 도착하니 이미 3명이 앉아 있습니다. 수철, 영수, 태식. 모두 60대 중후반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수철이 말을 꺼냅니다. 야, 너 들었어? 병철이 암이래. 시작부터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대화는 계속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누가 자식 때문에 속 썩는다. 요즘 세상 왜 이 모양이냐? 정호는 듣고만 있습니다. 끼어들 틈도 없고 끼어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영수가 정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정호는 습관처럼 대답합니다. 뭐, 그냥 그렇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요즘 자주 허무하고 밤에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끼리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술자리는 점점 시끄러워집니다. 태식이 정치 이야기를 꺼내고 수철이 반대 의견을 내놓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정호는 조용히 술잔만 비웁니다. 피곤합니다. 재미도 없고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밤 10시 술자리가 끝나고 정호는 택시를 탑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묘한 기분이 듭니다. 분명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 더 외롭습니다. 웃고 떠들었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창밖을 보며 정호는 생각합니다. 왜 만나는 걸까? 하지만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또 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호는 또 나갈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더 불편하니까요. 관계를 끊는 건 나쁜 일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정호는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관계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이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그를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 때 정호는 또 한 번 한숨을 쉽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불을 끕니다. 삼장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리. 토요일 오후 정호는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통화한 게 언제였지? 2주 전입니다. 딸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정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전화해 주길, 안부를 물어주길. 그런데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정호는 서운해집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봐. 요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지 않아? 정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바쁘다는데 뭐. 괜히 연락해서 부담 주기 싫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가 의미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들이 모입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 딸과 사위가 옵니다.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앉아 손주들을 바라봅니다. 애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정호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식사 시간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겉돕니다. 요즘 일은 어때? 바빠요. 건강은? 괜찮아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정호는 속으로 답답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지만 정호는 이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서운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식들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웃으며 그래, 잘 지내. 라고만 말합니다. 명절이 끝나고 가족들이 떠납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아까 그 시끄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정호는 텅 빈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서운함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체념이 됩니다. 정호는 점점 생각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결국 남이구나. 이 생각이 박히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정호는 혼자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사장 작은 불편함을 무시한 결과 67세가 된 봄, 정호는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찹니다. 평소보다 더 힘듭니다.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정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며칠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뻐근합니다. 자세를 바꿔도 통증이 계속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병원 한번 가봐. 정호는 손을 내젓습니다. 그냥 삐끗한 거야.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한 달이 지나도 허리 통증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정호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병원 가는 게 귀찮습니다. 예약하고 기다리고 검사받고 시간도 돈도 듭니다. 참고 살면 되지. 여름이 되자 정호는 자주 피곤함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낮에도 졸립니다.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자다가 자주 깹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그냥 눈이 떠집니다. 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봐. 작년에도 안 받았잖아. 정호는 짜증을 냅니다. 건강검진 받으면 뭐해? 어차피 이상 있다고 하잖아.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나아. 여기서 중요한 건 허리 통증이나 피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몸의 신호를 무시하기로 한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정호는 점점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기분이 우울해도 원래 그런 거지라고 넘깁니다. 관계가 불편해도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치부합니다. 무언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지금 와서 뭘 바꿔라고 포기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많이 늙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꼬리가 처져 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또 같은 말을 합니다. 정호는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5년 뒤를 만든다는 것을.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이 마음의 신호도 무시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렇게 점점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오장돈에 대한 침묵. 68세 초겨울, 정호는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병원비, 관혼상제, 경조사비. 여기저기 나간 돈이 많습니다. 정호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는 부끄럽습니다. 특히 자식들 앞에서는 더욱. 아버지가 돈 걱정한다고 하면 걱정할 텐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하자. 아내도 모릅니다. 정호는 재정 관리를 혼자 해왔습니다. 30년 넘게 그래왔습니다. 지금 와서 아내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인데 이런 것도 못하면 말이 되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높은 수익률, 안전한 투자. 직원의 말이 그럴싸합니다. 정호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가입합니다. 혼자 결정합니다. 석 달 후 그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크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정호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끙끙 앓습니다. 밤에 잠을 설칩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도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들 잘 산다는 듯이 말합니다. 손주들 용돈 준 이야기, 여행 간 이야기. 정호도 맞장구 칩니다. 자신의 걱정은 숨깁니다. 자식들은 정호의 재정 상태를 모릅니다. 아버지가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문제 없다고 믿습니다. 정호가 항상 괜찮다고만 말했으니까요.
정호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외식을 줄이고 취미 활동을 포기하고 필요한 물건도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약도 혼자만 압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침묵의 대가는 큽니다. 위기가 왔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판단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도 없습니다. 정호는 혼자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그만큼 실수도 혼자가 됩니다. 겨울 끝자락, 정호는 다시 통장을 봅니다. 숫자는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합니다. 언제까지? 자신도 모릅니다. 육장 고독이 성격처럼 굳어질 때 69세에 봄이 왔지만 정호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창밖에 꽃이 피어도 날씨가 따뜻해져도 마음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정호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다가 직원에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을 너무 느리게 해.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불만입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라고만 합니다. 동네 산책길에서 이웃을 만납니다. 요즘 애들은 인사도 안 하더라고. 정호가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습니다. 이웃은 애매하게 웃고 지나갑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밥이 너무 짜. 반찬이 맨날 똑같아. 집안일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정호는 자신이 비판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을 줄입니다. 대꾸하면 말다툼이 되고 침묵하면 정호는 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내는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이 집에서 대화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여름 정호는 오래된 친구 영수를 만납니다. 커피를 마시며 영수가 최근에 시작한 취미 이야기를 합니다.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 몸도 좋아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정호는 코웃음을 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요가야. 괜히 몸만 상하지. 영수의 표정이 굳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어색해지고 커피는 식어갑니다. 헤어질 때 영수는 말합니다. 다음에 또 보자. 하지만 정호는 압니다. 영수가 다시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정호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면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의 말에는 항상 가시가 있습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의 비난, 농담이라는 이름의 불평. 누구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호는 사람들이 자신을 예민하다고 생각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민해진 게 아니라 외로워졌다는 것을. 말이 날카로워진 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을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거울을 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입꼬리는 더 내려갔습니다. 표정에 온기가 없습니다. 정호는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점점 성격이 되어갑니다. 나중에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정호는 그 문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7장 선택하지 않은 미래. 71세의 정호.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을 봅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1시간을 더 보냅니다. 일어나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거실로 나가도 텔레비전만 켭니다. 뉴스를 보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습니다. 예전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철이 전화했을 때 정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한 후로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정호는 서운하지만 동시에 안도합니다. 만나는 게 더 피곤하니까요. 자식들도 연락이 뜸합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그것도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아들이 전화하면 정호는 짧게 대답합니다. 응, 잘 지내. 너도 잘 지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지만 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딸은 최근에 이사를 갔습니다. 정호는 새집 주소조차 모릅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됩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 싫습니다. 누군가 함께 가주길 바라지만 부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 현관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크게 다쳤다면 누가 알았을까?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집에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시간을 각자의 방식으로 보냅니다. 대화는 하루에 몇 마디뿐입니다. 밥 먹어. 응. 저녁이 되면 정호는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가족과 함께 걷는 사람,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 정호는 커튼을 닫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정호는 생각합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외로움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있어도 불편합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귀찮습니다. 혼자가 편합니다. 이 미래는 큰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고도 질병도 사업 실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을 뿐입니다. 5년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쌓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정호는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8장 다른 선택의 시작.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68세로. 그해 봄 정호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며 정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사람을 만나는데 왜 더 외로울까? 이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써봤습니다. 요즘 내 기분, 만나는 사람들, 하고 싶은 것들. 서툴지만 천천히 적어 나갔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수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한잔할까?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요즘 피곤해서. 수철은 의외로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다음에 보자. 거절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정호는 그날 저녁 혼자 조용히 산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들었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뤄왔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정호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먼저 용기를 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아들은 놀란 듯 했지만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통화는 짧았습니다. 10분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뿌듯했습니다. 아들도 마음이 풀린 듯 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말에 제가 갈게요. 밥 먹어요. 정호는 그래, 좋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돈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앉아서 통장을 펼쳤습니다. 우리 돈이 이 정도야. 아내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같이 관리하자. 당신 혼자 부담 갖지 말고. 정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변화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날도 있었고 짜증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10분씩 자신의 상태를 돌아봤습니다. 불편한 관계는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감정을 조금씩 말로 표현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속됐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9장 5년 뒤 또 다른 모습. 71세의 또 다른 정호. 같은 나이, 다른 삶.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됩니다. 작은 기대지만 있습니다.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예전 동창 모임은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영수와 단둘이 만납니다. 커피를 마시며 진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나 자꾸 허무해. 나도 그래. 서로의 약함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시작한 독서 모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익숙합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모두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자주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때는 솔직합니다. 아빠 요즘 외로워. 처음 이 말을 했을 때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갈게요. 대화도 짧지만 진심입니다. 요즘 힘들어? 응, 좀. 무슨 일 있어? 그냥. 나이 든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 아들은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이 있을게요. 딸과도 화해했습니다. 몇 년간 쌓였던 오해를 풀었습니다. 정호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심했구나. 미안해. 딸은 울었습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건강 관리도 달라졌습니다. 3개월마다 병원에 갑니다. 약도 꾸준히 먹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3번. 동네를 천천히 걷습니다. 몸은 완벽하지 않지만 자신의 상태를 압니다. 그게 안심이 됩니다. 돈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이래. 너희한테 많이 남겨주진 못할 것 같아. 자식들은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건강만 챙기세요. 저녁이 되면 정호는 여전히 창밖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커튼을 닫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겠지. 부러움이나 질투가 아닙니다. 그저 받아들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외롭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고독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이고 고독은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정호는 감사합니다. 완벽한 삶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때로는 힘듭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5년 전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선택의 차이가 이 정도의 삶의 질을 만들었습니다. 10장 당신의 시뮬레이션. 2명의 정오를 받습니다. 같은 출발, 다른 도착.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68세의 어느 날 한 명의 정오는 멈춰 섰고 다른 정오는 계속 걸었습니다. 멈춰선 정오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불편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지속했습니다. 계속 걸은 정오는 익숙한 길만 걸었습니다. 불편해도 참았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넘어갑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60대입니까? 70대입니까? 아니면 아직 젊습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당신은 불편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상태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감정을 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인생 후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크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불편한 관계 하나를 정리하세요. 숨겼던 감정 하나를 말해보세요. 그리고 지속하세요. 매일은 아니어도 됩니다. 꾸준히만 하세요. 5년 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는 오늘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필로그. 이 채널은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다만 선택의 결과를 미리 보여줄 뿐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등불을 비춰줄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생 후반의 선택을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선택하세요.